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다시 돌아온 6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모두 부결돼 자동 폐기됐습니다. 다만 여야는 민생법안 70여 건은 합의 처리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한 아파트 건물을 폭격해 헤즈볼라의 드론 지휘관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미국 등이 제안한 3주 휴전안은 거부했습니다. 사흘 전 광주광역시에서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20대 남녀를 죽거나 다치게 하고 달아난 마세라티 운전자가 서울에서 검거됐습니다. CCTV에는 사고 10분 전 이 운전자가 주점에서 나오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치솟는 배추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중국산 배추 초도 물량을 16톤 들여와 도매 시장에 공급합니다. 김장을 포기하는 사람이 늘면서 대형마트에서는 포장김치 판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 영동 지역에 내일까지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 등 서쪽 지역은 낮 기온이 30도까지 올라 막바지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들이 본회의에서 다시 한번 모두 폐기됐습니다. 야당은 회의장에서 나가 규탄 대회를 열었고 본회의는 한때 파행되기도 했는데요. 다시 진행된 회의에서 민생 법안 70여 개는 일단 처리됐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김지영 기자입니다. 예상했던 대로 방송사법과 노란봉투법,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등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6개 법안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습니다. 제표결에 붙여진 법안이 줄줄이 부결되자 민주당은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 규탄 대회를 열면서 본회의는 잠시 파행됐습니다. 민생이면 국민무시, 국민의힘 각성하라! 각성하라! 집권 여당의 민생 포기, 개혁 방해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민생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감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본회의장 이탈과 이를 허용한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판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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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 법안을 처리해야 될 이 시간에 민주당이 저렇게 막무가내로 집회를 하고 규탄을 한다고 회의를 진행하지 않는 국회의장, 정말 이상한 국회의장입니다. 여야 대치가 이어졌지만 다시 열린 본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과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확대하는 모성보호 3법 등 77개 민생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생법안 통과를 약속하며 모처럼 열린 본회의에서도 파행을 이어간 여야. 민주당이 이번에 폐기된 거부권 법안들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라 여야 충돌은 또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여당과 야당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 문제로도 충돌했습니다. 수적으로 불리한 국민의힘이 추천한 후보는 모두 탈락했고 다수당인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들만 통과되면서 국회는 아수라장이 됐는데요. 국민의힘은 뒤통수를 맞았다고 강하게 반발했고 민주당은 자유표결이었다며 맞섰습니다. 이 내용은 김도형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의석을 향해 사기꾼 구호를 잇따라 외칩니다. 야당 의원들은 사기꾼 구호에 맞춰 윤석열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여야가 민생 법안은 처리하자며 합의했던 본회의가 고성으로 가득 차기까진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 후보자를 한 명씩 추천해 표결하기로 합의했지만 막상 표결해보니 야당 추천 인사만 통과됐습니다. 여당 몫의 한석훈 후보자는 부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합의해놓고 뒤통수를 맞았다며 반발했습니다. 우리나라 사기 범죄가 점점 더 창궐해서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그러는데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제가 사기를 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배준영 수석은 이럴 거면 교섭단체와 여야 합의는 도대체 왜 필요하냐며 신뢰가 무너졌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자율투표에 맡긴 결과라며 문제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오히려 윤석열 정부가 사기를 쳤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이 사기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온 국민이 지금 분노하고 있고 이런 정권 처음 본다. 국민이 사기당했다. 국민의힘이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본회의는 2개 안건 처리 직후 한때 정회됐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번엔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한 아파트 건물을 전투기로 폭격해 헤즈볼라의 드론 지휘관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미국과 프랑스가 제안한 3주 휴전안은 거부한 채 지상전에 대비한 훈련을 마친 걸로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주진희 기자입니다. 가게에 갑자기 엄청난 진동과 함께 먼지와 깨진 유리창이 날아듭니다. 엄청난 연기에 놀란 사람들이 뛰어가고 아파트 일부 층이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이스라엘은 영상을 공개하며 헤즈볼라의 드론 지휘관 사루르의 아파트를 폭격해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אנחנו ממשיכים להכות בחיזבאללה בכל הכוח, ואנחנו לא נפסיק עד שנשיג את כל יעדינו, ובראשם החזרת תושבי הצפון בבטחה. 이스라엘 북부엔 소집 명령을 받은 예비군들이 속속 도착하는 모습이 포착됐고 레바논 지상 작전에 대비한 모의 훈련은 끝냈습니다. 지상전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휴전 협상은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3주 휴전안에 합의한 적 없다는 이스라엘과 휴전안 내용을 이스라엘 측과 조정했다는 백악관의 말이 다른 겁니다. The United States wants to get to that diplomatic solution by stopping the fighting now, and Israel is saying we're going to continue fighting. And this, whether it's on Hamas or on Hezbollah, is going to get those parties to where they want them to be. 헤즈볼라를 지원하는 이란은 전면전이 발생하면 묵인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Not remain indifferent in case of a full-scale war in Lebanon. We stand with the people of Lebanon with all means. 이스라엘 공군은 이란의 헤즈볼라 무기 지원을 차단하기 위한 준비에 나섰고 지금까지 사망자는 700명에 육박합니다. MBN 뉴스 주유진입니다. 어젯밤 경기 고양시의 한 물류창고 공사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약 4시간 만에 큰 불길이 잡혔습니다. 또 충북 충주시에선 도로 위를 달리던 25톤 트럭의 문이 열리면서 안에 있던 맥주 300박스가 도로 위에 쏟아져 아수라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은 이한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새벽, 줄지어선 소방차 너머로 희뿌연 연기가 보입니다. 어젯밤 11시 20분쯤 경기 고양시의 한 물류창고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 소방 대응 1단계가 발령됐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물류창고 공사 현장입니다. 불이 난 지 5시간이 지난 현재까지도 지하에서 연기가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은 4층 규모 건물의 지하 1층에서 발생했는데 당시 작업 중이던 인부 등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약 4시간 반 만에 큰 불길은 잡혔지만 완전히 불을 끄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 위에 초록색 병 파편들이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어젯밤 9시 반쯤 충북 충주 용두동의 한 도로를 달리던 25톤 화물차의 문이 열려 안에 있던 맥주 300상자가 떨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현장 수습을 위해 2시간가량 도로가 통제됐지만 경찰의 발빠른 대응과 시민 10여 명의 도움으로 도로는 깨끗이 정리됐습니다. 어제 저녁 6시쯤 부산 사상구 낙동강교 사상방향 도로를 달리던 트럭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 일부가 불에 탔고 화재 진압 과정에서 도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차량 화물칸에 적재돼 있던 배터리에서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보궐선거가 열리는 인천 강화군을 찾아 지원에 나섭니다.
민주당 전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중단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최재형 목사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미국 국적자 신분인데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오늘 경찰에 출석합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최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정부가 오늘 상급 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추진 방안을 발표합니다. 앞서 지난달 나온 1차 의료개혁 실행 방안에선 중증 환자 비중 70% 확대, 전문의 중심 개편 등이 핵심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얼마 전 광주에서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사망 사고를 낸 뒤 차를 버리고 도망친 30대 마세라티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뺑소니범은 범행을 저지른 뒤 휴대전화를 끄고 서울까지 도망쳤지만 결국 덜미를 잡혔는데요. 경찰은 이 뺑소니범의 음주운전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백길종 기자입니다. 한 차량이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빠른 속도로 들이받습니다. 오토바이 파편이 널브러지고 차체는 도로변까지 튕겨나갑니다. 저기 사람 아니야? 신발 입고. 저기 사람 어떡해! 차량은 그대로 도망칩니다. 광주 서구에서 오토바이 탑승자 여성을 사망케 한 마세라티 운전자 30대 A씨가 어젯밤 9시 50분쯤 서울 강남구의 한 지하철역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고를 낸 지 이틀 만입니다. A씨는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사고 지점으로부터 500m 떨어진 곳에 마세라티를 버리고 도피 행각을 벌여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수도권까지 이동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A씨가 운전한 마세라티는 물론 휴대전화도 본인 명의가 아니라 추적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경찰은 차량 안 전자기기에서 단서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10분 전 A씨가 광주 상무지구의 한 주점에서 나오는 모습도 CCTV로 포착하며 음주운전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동승한 B씨를 A씨와 함께 긴급 체포했고 함께 술을 마시고 도피를 도운 또 다른 조력자 C씨도 소환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상 혐의를 적용하고 사고 경위와 음주운전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오토바이로 난폭 운전을 하다 지적을 당하자 너클을 낀 손으로 시민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손에 너클을 끼고 사람을 때리면 망치로 가격하는 것과 같은 위력이라서 무기나 다름없다고 하는데요. 폭행당한 남성은 치아가 3개나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보도에 전민석 기자입니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먹자골목입니다. 지난 25일 밤 10시 15분쯤 20대 남성 A씨가 몰던 오토바이가 한 남성 무리 사이를 뚫고 나오더니 멈춰섭니다. 왜 난폭 운전을 하느냐는 항의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잠시 뒤 오토바이에 다시 올라타려다가 붙잡히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A씨가 너클을 낀 주먹으로 일행 가운데 한 명을 폭행하고 달아나려고 한 건데 또 다른 남성에게도 주먹을 휘두르다 일행에 의해 결국 제압됐습니다. 어떤 아저씨가 피 나는 걸 휴지로 이렇게 막고 있었고 주위에 사람들이 운동성 있었고 라이더 한 명이 서 있더라고요. 너클까지 낀 주먹에 맞은 남성들은 안면부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이 중 한 명은 치아가 3개나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금속 너클을 압수하고 A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전남 순천에서는 길을 걸어가던 10대 여성 청소년이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붙잡힌 30대 남성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묻지마 범죄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 중입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대로변을 걷는 10대 여성 청소년 뒤로 검은색 옷을 입은 남성이 접근합니다. 순간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흉기로 공격합니다. 맞은편에 다른 시민이 다가오자 황급히 주차장으로 달아납니다. 의식이 있더라고요. 그때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더라고.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러고 나서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신고를 받고 경찰과 119 구급대가 도착해 쓰러진 청소년을 병원으로 옮겼지만 5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피습을 당한 청소년은 친구 배웅을 나갔다 돌아오는 길에 변을 당했습니다. 친구가 집에 간다고 하니까 집에 같이 데려다주고 그리고 이제 자기 집으로 이제 걸어갔지. 경찰은 곧바로 도주한 30대를 추적했습니다. 범행 후 2시간 30분쯤 뒤 사건 현장으로부터 2km 떨어진 이곳 길가에서 행인과 시비를 벌이다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만취 상태로 저항 끝에 붙잡힌 30대 박모 씨는 범행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CCTV와 도주 경로에서 찾은 흉기 등을 토대로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또 묻지마 범죄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추가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MBN 뉴스 정춘입니다.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혼자 수동 휠체어를 타고 10차선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한 버스기사가 곧바로 뛰어나가 이 여성이 무사히 길을 건널 수 있도록 도운 장면이 공개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손성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폭우가 내리던 지난 추석 연휴 첫날, 수동 휠체어를 탄 여성이 홀로 서울 강남대로 왕복 10차선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앞도 잘 보이지 않는 데다 힘에 부치는지 느리게 움직이며 중간에 멈추기를 반복합니다. 때마침 정지 신호로 횡단보도 앞에 선 버스. 이를 지켜본 버스 기사가 곧바로 뛰쳐나가 뒤에서 휠체어를 서둘러 밉니다. 여성을 안전하게 건너편까지 데려다준 이 남성은 10년 경력의 57살 이중호 버스 기사였습니다. 승객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버스에서 내리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5초였습니다. 이 횡단보도의 길이는 80m나 되는데요. 이 씨의 도움이 없었다면 신호가 바뀐 뒤 20차선 도로에 꼼짝없이 갇힐 뻔했습니다. 이 씨는 흠뻑 젖은 채 버스로 돌아왔는데 당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이 SNS에 글을 올리며 이 같은 선행이 알려졌습니다. 빗속을 뚫고 달려온 이 씨의 행동이 마치 번개맨 같았다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제가 봤을 때 너무 위험한 상황이라 반대편에서 오는 차들이 못 볼 수도 있는 상황이라 정말 큰 사고가 생기겠다 싶어가지고 해당 버스 회사 홈페이지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감사하다는 누리꾼들의 칭찬이 이어졌습니다. 이 씨는 같은 일이 일어나도 똑같이 행동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 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소가 태어나면 원산지 등의 생산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의 귀에 귀표를 달아줍니다.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증 같은 건데요. 그런데 이 소 귀표를 바꿔치기 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받아 챙긴 축산업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 군산의 한 소 농장입니다. 사복 차림의 경찰이 수납장에서 봉지에 담긴 노란색 귀표 수십 개를 발견합니다. 소가 태어나면 개체 식별 번호를 적어 귀에 위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는 귀표를 떼어낸 겁니다. 축산업자 30대 남성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귀표를 이용해 3,400만 원의 가축제의 보험금을 허위로 타냈습니다. 범행은 비교적 쉬웠습니다. 소 300마리 가운데 일부만 보험에 가입한 뒤 가입하지 않은 소가 병에 걸려 죽으면 보험에 든 소의 귀표와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귀표를 관리하는 축협에는 분실했다며 재반행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귀표가 떨어졌는지 확인해야 할 축협은 축사에 와보지도 않았습니다. 이력제에 관리되고 있는 이력 번호에 일치되는 소가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혈통 정보와 DNA 결과가 불일치한 것으로 확인이 돼서 밝혀냈습니다. 아예 범행을 도운 축협 직원도 있습니다. 도와주라고 하니까 가서 이렇게 제발롭게 밑으로 부착을 한 거라고요. 경찰은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축산업자와 축협 직원 등 2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요즘은 짝퉁 제품이 정말 많죠. 아무리 자세히 봐도 정품과의 차이를 거의 발견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특히 중국산 짝퉁 제품이 국내에 무차별적으로 들어오면서 국내 기업의 손실이 한 해에만 7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캐릭터가 들어간 옷과 장난감입니다. 빨간 스티커가 붙은 제품은 가품, 이른바 짝퉁이지만 정품이라 해도 믿을 만큼 차이가 없습니다. 맛소금과 칫솔도 시중에서 판매하는 상품과 똑같이 생겼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건 짝퉁 아이돌 상품입니다. 육안으로도 구분이 어려워 미성년자들도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구찌와 디올 등 명품 가방과 시계, 유명 패션 의류도 가품이 많습니다. K-패션이 워낙 인기이기 때문에 동남아시아를 기점으로 해갖고 더 많이 만들고 또 그 제품을 한국 사람도 가격 비교하고 사고 뭐. 짝퉁은 주로 알리 테무와 같은 중국 쇼핑몰이나 온라인 직구를 통해 국내로 들어옵니다. 이런 짝퉁 상품 판매로 국내 기업 매출액은 2021년 기준 7조 원 감소했고 줄어든 일자리도 13,000여 개에 달합니다. 위조 상품을 막는 거는 통관선에서 막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관세청이랑 협업 체계를 구축해서 이런 부분들을 막아 나가고 있고요. 정부는 시범 운영 중인 AI 모니터링을 내년부터 대폭 확대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최근 해외 직구나 해외여행을 통해서 현지 식품 구매하는 분들 많으시죠? 어떤 제품인지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파피시드라고 불리는 양귀비씨가 함유된 제품은 일부만 국내 반입이 금지돼 있고 같은 회사, 같은 성분인데도 또 어떤 건 반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금지 여부가 다른 건지 최돈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한때 미국 여행 쇼핑 리스트로 인기를 끌었던 가루형 양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국내로 들여올 수 없는 반입 금지 품목입니다. 맛있고 유명하다 그래가지고 샀는데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반입 금지 품목이라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파피시드라 불리는 마약류 양귀비씨 성분 때문입니다. 파피시드는 식품에 사용이 가능한 원료지만 학명이나 처리 방식에 따라 사용이 제한됩니다. 같은 성분이 들어간 같은 회사에서 만든 다른 제품입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국내로 반입되고 있습니다. 유사 제품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해외 직구를 통한 직접 구매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겁니다. 해외 직구 상품은 신고나 검사 대상이 아니어서 제대로 된 현황 파악도 어렵습니다. 이미 금지가 된 상황인데 이것이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는 다른 제품군에 대해서는 전혀 제재가 없었다는 것이 문제고요. 포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정식 수입품이 아니다 보니 제품과 성분 등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해외 직구를 통한 유해식품 반입은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전담 인력은 3명이 전부. 이마저도 부랴부랴 2년 전 배치됐습니다. MBN 뉴스 최돈입니다. 대학 연합동아리에서 불거진 대규모 마약 사건이 캠퍼스를 넘어 의사와 기업인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 대학생 마약 동아리 사건과 연루된 대학병원 의사, 기업 임원 등을 추가 적발해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겼는데요. 한 현직 의사는 새벽에 마약을 투약한 뒤에 같은 날 병원에 출근해 환자 7명의 수술을 진행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연장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대 등 이른바 명문대생 수백 명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마약 연합 동아리. 그런데 이 마약 동아리와 관련된 대규모 마약 사건의 여파는 대학가 바깥까지 퍼져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어제 동아리 운영진 연모 씨 등 3명을 마약 유통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여기에 연루된 30대 의사 A 씨와 40대 중반 상장기업 임원 B 씨 등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의사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염 씨를 통해 마약을 구해 3차례 투약하고 투약 당일 환자 7명의 수술을 진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신속하게 A 씨의 의사 자격증이 취소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장사 기업의 40대 임원인 B 씨는 지난해 7월 20대 대학생에게 마약을 제공하고 함께 투약한 뒤 약에 취한 채 13km 거리를 운전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미국 대학 출신인 B 씨는 지난 2020년 태국에서 마약을 밀수하다 적발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력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모든 역량을 집중해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연장현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최근 열린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서 딥페이크와 관련된 질문이 나와 부적절했다는 누리꾼들의 의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열린 미스코리아 대회 무대에 설치된 스크린에 딥페이크 영상 속 내가 더 매력적이라면 진짜 나와의 차이는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라는 내용이 띄어져 있습니다. 최종 후보에 오른 참가자들의 가치관을 알아보는 질문이었다는데요. 최근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착취물 범죄가 사회적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부적절한 질문이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SNS 공식 계정에 대회 수준 격떨어진다, 성범죄가 재밌냐, 주최 측이 추구하는 미가 딥페이크에 나오는 이미지냐 등의 항의성 댓글이 이어졌는데요. 이에 주최 측은 SNS를 통해 불편을 느끼셨을 모든 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기도 파주에서 학대에 의한 걸로 추정되는 전신 화상을 입은 유기견이 구조됐지만 결국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유기견은 지난 23일 파주시와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 의해 구조됐지만 하루 만에 숨졌는데요. SNS에 공유된 사진 속 유기견은 보기가 힘들 정도로 전신에 심각한 화상을 입은 처참한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같은 날 인근에서 비슷한 학대로 숨진 강아지가 또 있었다고 하는데요. 경찰서 측은 개 도살 신고 내용이 접수돼 출동했었다고 전했고 가해자는 현장에서 검거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말 못하는 동물에게 이런 만행을 저지른 죄값을 꼭 치렀으면 좋겠네요.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의 단골 빵집이 때 아닌 악플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누리꾼들의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진행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청문회에서 홍명보 감독의 감독 면접을 위한 장소로 빵집 상호가 공개돼 불똥이 튄 건데요. 일부 누리꾼들이 일반적인 면접 절차와 다르게 홍명보 감독만 인근 빵집에서 특혜 면접을 했다며 해당 빵집의 SNS, 리뷰 등에 몰려들어 악플과 평점 테러를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빵집 사장은 축구계와는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장소인데 너무 힘들다며 피해를 호소한 걸로 전해졌는데요. 한편 악의적인 댓글을 자중하자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제주도 남쪽에 있는 칠광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석유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 때문에 예전부터 개발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1970년대부터 우리나라와 일본은 공동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일본의 소극적인 태도로 지금까지 특별한 소득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40년 만에 우리나라와 일본이 공동개발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강재묵 기자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대륙국 탐사 40년 만에 산유국의 꿈을 이루게 됐습니다. 칠광구 해상에 떠 있는 석유 시추선을 소재로 한 영화 칠광구의 한 장면입니다. 실제 세계 최대 석유 자원이 매장돼 있을 것이란 기대 속에 1978년 한일 공동 개발이 시작됐지만 지난 2002년 이후 일본이 발을 뺐습니다. 당시 일본은 경제성이 없다며 탐사 중단 이유를 밝혔지만 실제로는 칠광구에 대한 독점 개발을 노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협정 체결 당시 해저선을 잇고 있는 대륙붕을 근거로 칠광구의 위치가 설정됐지만 이후 국제사회에 새로 도입된 중간선 기준에 따라 일본이 칠광구의 90% 이상 구역을 자국 관할로 주장할 여지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양국 정부가 칠광구에 대한 한일 남부 대륙붕 공동개발 협정에 대한 공동위원회를 오늘 도쿄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이 공동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지난 1985년 이후 약 40년 만입니다. 저희들은 협정 체제가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 양국 관계를 위해서 중요하고 협상에도 더 우호적인 분위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하자고 지금 설득을 하려고. 1978년 6월 22일 발효된 협정은 50년 후인 2028년 6월 22일 만료됩니다. 만료 3년 전인 내년 6월 22일부터는 일방 당사국이 서면으로 협정 종료 여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오는 11월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 북한이 7차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우리 국정원은 북한이 최소 2자릿수 이상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유호정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 비공개 현안 보고에서 북한이 미국 대선 이후 7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ICBM 발사라든지 인공위성 발사나 미사일 발사 다양한 수단들이 있기 때문에 미 대선 전보다는 더 후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북한이 플루토늄 70여 킬로그램과 고농축 우라늄 상당량을 보유했고 이는 최소 2자릿수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양이라며 핵실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정원은 또 지난 18일 북한의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는 정밀 타격 능력을 검증할 목적이라고 보고했습니다. 2발 중 1발이 표적지에 도달해 과거보다 개선됐다며 대한민국 안보 위협이 증대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사일의 개발이 지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중량 탄두의 미사일 내지는 발사체까지 탄착 지점에 도달함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안보 위협이 증대되고 있다. 아울러 지난 13일 김정은 위원장이 비밀 우라늄 농축 시설을 방문한 사실을 언론에 공개한 건 이례적이라며 미국 대선과 북한 경제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시설의 위치는 확정지을 수 없지만 영변보다는 강선일 가능성이 높고 영변 다른 곳에서 또 다른 원자로 가동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미국 남동부엔 강력한 허리케인이 상륙하면서 곳곳에서 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최대 풍속이 시속 약 170km에 달하는 대형 허리케인인데요. 플로리다 일부 지역엔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강영구 특파원입니다. 멕시코만을 삼킬 듯한 거대한 허리케인 헐린이 미국 남동부를 강타하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최대 풍속 시속 170km에 달하는 강력한 바람에 집은 종이장처럼 찢겨나갑니다. 도로는 거대한 호수로 변해버렸습니다. 최대 해일은 6m에 달하고 플로리다 남부 템파와 텔러웨이시 등의 공항은 임시 폐쇄됐습니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주민들은 폭우를 뚫고 마트로 와 생필품을 사기 시작합니다. 플로리다에서는 주민들에게 대피소로 이동할 것을 강력히 권유했고 만약 집안에 있다면 최대한의 안전 조치를 취하도록 당부했습니다. Time to get to a shelter, but you got to do it now. Every minute that goes by brings us closer to having conditions that are going to be simply too dangerous. If you use the generator inside your house, that could kill you. 이번 허리케인은 지난해 8월 큰 피해를 남긴 3등급 허리케인 이달리아와 비슷한 수준으로 1년여 만에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미국 기상청은 전했습니다. 플로리다뿐만 아니라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도 각 주 저녁에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배춧값 고공행진이 이어지면서 금배추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비싼 배추를 사서 직접 김치를 담가 먹는 것보다 사 먹는 게 더 저렴해서 요즘 포장김치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일부 마트에선 품절 현상도 빚어지고 있다는데요. 오늘부터 중국에서 수입한 배추가 투입되는데 배추 가격이 좀 잡힐까요?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김치업체의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배추김치 대부분 제품이 일시 품절 상태입니다. 최근 배추 가격이 치솟으면서 직접 김치를 담그는 것보다 사 먹는 게 더 저렴해 포장김치를 찾는 소비자가 늘었습니다. 실제로 배추 한 포기 가격은 10,000원에 육박하는데 지난해보다 56% 이상 올랐습니다. 반면 포장김치는 한 포기짜리가 대형마트에서 6,000~7,000 원대에 팔리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달 포장김치 매출은 전년보다 10% 넘게 증가했습니다. 생육기 동안에 좀 가뭄이 좀 심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은 좀 이례적으로 추석 때까지 고온이 좀 이어져서 작황은 좀 부진한 게 사실입니다. 배추값을 잡기 위해 정부는 중국산 배추 초도 물량 16톤을 들여와 검역과 위생 절차를 마치고 오늘부터 가락시장을 비롯한 도매 시장에 출하합니다. 다만 김치 제조 공장이나 외식, 급식 업체에 주로 공급되고
가정용으로는 풀리지 않을 전망입니다. 정부는 다음 주 물량을 늘려서 80톤을 추가로 들여올 예정입니다. 배추 가격은 가을 배추가 본격적으로 생산되는 다음 달 중순에나 안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정세민입니다. 2027년 게 식용과 보신탕집 운영 금지를 앞두고 정부가 보상안을 내놨습니다. 폐업하는 농장주에게는 한 마리당 최대 60만 원을 보상하고 관련 식당에는 철거비 등으로 최대 400만 원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육견업계는 지원이 적다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또 폐업 후 남는 개들에 대한 관리 방안도 뚜렷하지 않아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최윤영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보신탕집 골목입니다. 지난 2월 게식용 금지법이 통과되면서 다소 한산해졌지만 음식점들은 아직 꽤 그대로 있습니다. 2027년 2월부터는 이들 보신탕집과 게 농장의 운영이 완전히 금지되는데 정부가 이를 위한 보상 방안을 내놨습니다. 먼저 게 농장에는 마리당 최소 22만 5천 원에서 최대 60만 원을 보상합니다. 농가당 평균 사육 마리수인 400마리를 키우는 농장주라면 최대 2억 4천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하는 유통 상인과 식당에도 점포 철거비 최대 400만 원과 재취업 성공수당 최대 190만 원을 지원합니다. 3개월 동안 받았는데 5,898개소입니다. 전폐업을 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 기준으로 해서 잠정적으로 약 한 1,0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5년분 수익을 보장해달라고 했는데 1년도 안 되는 폐업 이행 계획서를 회수하고 끝까지 폐업하지 않을 것임을. 현재 식용으로 길러지는 개는 46만 마리로 폐업 후 남는 개들에 대한 관리도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최윤영입니다. 내수 침체 속에도 올해 우리나라 세수가 30조 원이나 덜 거쳐 이른바 세금 펑크가 2년 연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 세금 계산이 4년째 틀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상목 부총리는 송구하다면서도 이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적자 국채 발행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경기 회복에 대한 희망이 점점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이 337조 7천억 원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했던 것보다 29조 6천억 원이 모자란 금액입니다. 지난해 56조 원의 세수 펑크에 이어 4년 연속 큰 폭으로 정부의 예측이 빗나가고 있습니다. 4년 연속 세수 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여 세수 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 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국세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반도체 불황 등으로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가 14조 원 넘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토지 등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소득세 역시 8조 원 넘게 덜 거쳤고 종부세 현실화율 유예 등으로 세수도 줄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한 추경은 고려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 적자 국채 증가폭이 벌써 224조 원에 달하고 해마다 수십조 원의 이자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세 수입의 부족분에 대하여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며 국회에서 승인해 주신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하기 위해 정부 내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우선 대응코자 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지방교부세나 교부금도 급감할 수밖에 없어 지자체에도 비상이 걸릴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미국에선 한 달여 남은 대선 열기로 뜨거운 가운데 핵심 경합주 중 하나인 펜실베이니아의 이곳 제과점이 화제인데요. 무슨 일인 걸까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핵심 경합주 중 하나인 펜실베이니아의 이 제과점의 사업 수완을 보면 감탄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제과점에서는 해리스와 트럼프 두 후보의 이름을 새긴 쿠키를 판매 중인데요. 각 진영의 지지자들이 앞다퉈 사갑니다. 판매량은 어떨지 궁금한데 보시는 것처럼 트럼프 쿠키가 많이 팔렸네요.
가게는 두 쿠키 사이에 경쟁을 붙여서 판매량을 비약적으로 늘리고 있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주문이 들어와 배송이 밀릴 지경이라고 하네요. 그대로 두면 안락사될 운명에 처할 수 있는 동물을 위해서 힘을 쓰는 이가 있습니다. 단체까지 설립해서 이를 돕는다는데요.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한 여성이 길 잃은 개를 쓰다듬습니다. 미국 뉴햄프셔주에 살다가 사이판으로 이주한 간호사 로렌입니다. 그녀는 수만 마리에 달하는 길 잃은 개와 고양이를 구출하고 또 돌보는 일을 하는데요. 간호사로 일하며 사람을 돌봐온 로렌은 자신의 도움이 더 필요한 건 동물들이라는 생각을 해 구출한 동물을 미국 등으로 입양을 보내 새 삶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먼 거리라 돈이 꽤 드는 만큼 단체를 설립해 힘을 모으고 있기까지 하다네요. 여기 사람들이 건물 기둥에 붉은색 페인트를 뿌립니다. 무언가 전하고픈 메시지가 있어서였다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여러 명의 사람들이 핀란드 의회 건물 기둥에 붉은색 페인트를 흩뿌립니다. 본사를 위해서 아예 소화기에 담아오기까지 했는데요. 그러다가 정장 차림의 한 남성이 다가와 젠틀한 방식으로 페인트를 그만 뿌리라고 말하자 소화기를 조심스레 내려놓는 모습이 인상적이네요. 이들은 핀란드의 광산채굴에 반대하는 환경운동가들입니다. 핀란드 정부가 보조금까지 줘가며 광산채굴을 독려하고 있는데 이게 재앙적인 환경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이 뿌린 페인트들은 수용성으로 물로 쉽게 지워진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굿모닝 문화 소식입니다. 프랑스 파리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신예 작가 우고리가 한국에선 처음으로 갤러리 비선제에서 개인전을 열고 팬들과 만납니다. 또 아르코 미술관은 독특한 기획으로 미술관의 변신을 모색합니다. 이번 주 문화 소식은 이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도자기를 비롯해 접시, 병, 꽃, 컵, 양탄자 등은 미적 체험을 제공하는 대상들입니다. 작가는 작품 속에 낱말이나 문장을 넣어 어떤 상황이나 순간을 지시하기도 합니다. 중국인 아버지와 프랑스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작가 우고리는 한때 모델로 활동하기도 한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는데 자신의 감정이나 기억, 일상을 소재로 거칠고 빠르며 역동적인 붓질에 시적인 상상력을 더해 현재 유럽의 갤러리와 아트페어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취리, 베를린, 싱가포르, 제주 등 다양한 곳에서 활동하는 시각예술, 공연예술 기반 작가 11명이 참여해 퍼포먼스와 안무, 사운드, 영상 설치에 기반한 작품 30여 점을 선보입니다. 다양성을 바탕으로 다른 존재와의 공생체 만들기, 공동과 집단의 힘,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진 공동체의 포용에 대해 탐구합니다. 관람객 역시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데 미술관을 다양한 사람들의 만남과 개입, 상황들이 벌어지는 접촉지대로의 전환을 모색합니다. 어딘가로 향하는 작은 존재, 임승현 작가의 두 번째 개인전은 순례자로 작가는 소설의 서술자처럼 관찰자의 시선으로 진솔한 이야기를 화폭에 담았습니다. 애정어린 관찰자의 시선은 다채로운 삶의 장면들을 펼쳐 보이면서도 무한히 뻗어있는 길을 향하고 있습니다. 떠나온 길 위에서 때로는 주저했던 발걸음, 그럼에도 다시 여정을 떠나는 모습을 마주하게 되는데 유한한 삶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각자에게 주어진 길을 떠나는 순례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수익 창출을 위해서 경기 수를 늘린 국제축구연맹과 유럽축구연맹을 겨냥해 선수들은 로봇이 아니다라는 작심 발언을 내놨습니다. 토트넘과의 재계약에 대해선 미래는 모르는 일이라면 묘한 말을 남겼습니다. 박규원 기자입니다. 손흥민은 유로파리그 1차전을 앞둔 기자회견에서 선수들은 로봇이 아니라며 경기 수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유럽축구연맹이 수익 창출을 위해 각종 대회 경기 수를 늘리면서 벌어진 선수 혹사 논란을 염두에 둔 발언입니다. Is massive. So yeah, we are not robots. So I think we just definitely have to looking after that and reduce the game definitely, and we can play better. Quality of game is definitely. I think this is should be the aim.
유럽 축구계 선수와 감독들이 경기 수에 대한 공개적인 문제 제기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특히 9,000km에 육박하는 한국과 영국 비행을 반복하는 손흥민과 같은 아시아권 선수에게 과도한 일정은 더욱 부담입니다. 실제로 작년 한 해 대표팀과 클럽을 오가며 총 58경기를 소화한 손흥민은 무려 77,000km를 이동했습니다. 1년 동안 지구 2바퀴를 돈 셈입니다. 심지어 올해는 시즌이 끝나자마자 호주에서 친선 경기를 치르고 각종 국제대회에 참가하는 등 살인적인 일정이 이어지면서 7개월 만에 벌써 작년 한 해 동안의 이동 거리를 돌파했습니다. 토트넘과의 재계약에 대해서 손흥민은 구단과 논의된 게 없다며 선수의 미래는 알 수 없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That's what I'm working for, and in the end future, you never know what's gonna happen. But yeah, I will make sure that I give everything for this club because it's been almost 10 years that I give everything. So 내년 6월 계약이 만료되는 가운데 현지 언론들은 구단이 손흥민과 계약 1년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어느덧 9월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지만 낮에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28도, 불에는 30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웃돌겠고요. 동풍이 부는 동해안 지역은 강릉이 23도로 선선하겠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에도 서울은 한낮에 28도까지 오르면서 다소 덥겠고요. 아침과의 기온차도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늦더위는 다음 주 화요일부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오늘부터 내일 사이 동해안 지역에는 비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특히 강원 영동에는 이틀간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예상되고요. 오늘 경기 남동부와 강원 남부, 충청 이남 곳곳으로는 한때 소나기도 지나겠습니다. 오늘 내륙 하늘에는 가끔 구름 많겠고요. 아침까지 안개가 짙게 낀 곳이 많아서 출근길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19.2도, 안동은 20.2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광주와 대구 모두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말 내륙은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10월의 첫날이자 국군의 날에는 수도권과 강원, 제주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